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한 3시, 4시인가 기자회견 부분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FOMC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존 2007년도 리만 사태, 글로벌 전체적으로 사태가 크게 나왔을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 부분들 가지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뭔가 좋지 않을까라는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어떤 알레르기 트라우마 부분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금리 인상 부분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또 역시 고가 부분 돌파를 나왔는데 장중에 이렇게 업앤등락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좀 됐어요. 상하원 합의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제 얘기를 드렸나요? 앨리바마 상원 선거가 민주당 쪽에서 승리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승리가 되면서 상원의 공화당 과석수가 상원과 하원의 이제 그 좌석수가 있잖아요. 그 수가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에서 한석 많아요. 줄어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선거 이기신 분이 26일 날부터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전속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부분들 좀 들고요. 다행입니다. 불확실성 부분들이 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변동성이 생긴 것보다 어떻게든 간에 가부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관점 부분들을 보면서 종목군이나 섹터 부분 접근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원과 하원의 그 안들이 다양하게 좀 섞였어요. 그래서 소득세율 부분들은 조금 하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상으로 법인소유율 부분이 인하율이 예전에 20%였는데 소폭 올렸어요. 21%. 35에서 21 정도 되고, 인하 시기를 2018년 내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원안들이 조금 뒤로 밀리고 하원 쪽에서 주장했던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앨리바마 상원 그 선거 자체가 어떤 속전속결의 하나의 계기 부분들이 좀 됐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내년도 한 1.25에서 한 1.5% 정도 세 차례 정도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상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던져주고, 그 대신 예정된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 안 돼요. 예정된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세 번 부분들을 주장을 했지만, 글쎄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2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하는데, 금리 인상 진행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뭡니까? 돈의 가치라든지 산업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 부분들, 인덱스를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는데, 성장률 전망도 역시 상향을 했어요. 2017년도가 2.4에서 2.5% 정도인데 내년에 2.1에서 한 2.5% 정도로 상향 부분들을 좀 정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앤등락 부분들이 진행됐던 이유가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올라왔고, 캐터필라라는 회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얘기를 좀 드렸던 회사인데, 신고가 나가고 있다고 신고가 나가기 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7월 달부터 방송을 얘기 드리면서 120달러 정도 선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거의 15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계속적인 상승 부분들, 신고가 파동 부분들, 웬만한 투자자 아니면 80달러부터 지금 50달러 선부터 지금 140달러까지 3배를 거의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거의 한 45도 각도로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케이스가 이 종목군 하나로 지금 표명이 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요 증가 부분 연간 한 26% 정도 증가되는 모습에, 그리고 상한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합의 소식되고
금리 인상 부분들 얘기 나왔지만 금리 인상이 그 예정대로 조금 좀 지연 3번 정도 가능성 부분들로 금융주는 소폭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혼조세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생산량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하락 부분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종목군에도 관심권에 두는 부분들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규제 부분들은 예상대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LGD가 OLED 쪽 생산 수율 부분들이 90%까지 진입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인가요? 한 70%에서 8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의 한 5년 만에 이렇게 90% 수율 부분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분명히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OLED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량 화열률이 높아서 이 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 부분들이 되는데 90% 되면 이건 선순환 효과로 이미 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LG의 중국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OLED TV 진영 부분들이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CES에서 어떤 제품 부분들을 출시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연합 부분을 얼마나 강화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차피 90% 정도 수율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 부분들을 양산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판매 측면에서 좀 낫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 수소차 토트랙 전략, 이건 더 밀어줘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 지금 그 GM 볼트가 한 300km대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SUV급으로 코나 EV가 내년 그 3월 제네바에서 나올 것 같고 1월 CES에서는 수소차를 공개할 것 같아요. 수소차를. 수소차는 근데 도요타가 지금 거의 한 1000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구성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일단 1월 달에 수소차 공개 부분들이 진행되어 있다. 투트랙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 드라이브 거는 것은 좀 더 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부분은 삼성 SDS하고 LG CNS가 어떻게 국내에서는 조금 레퍼런스 부분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이쪽 부분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이라든 일반 회사 부분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금융,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까지 지금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제도 마감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죠. 그 라이더 생산하는 회사 관련된 부분도 얘기 드렸는데, 레노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그 레노버가 아니에요. 그 노트북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그 모바일 운영체계 관련된 부분 회사예요. 여기에 하만하고 협력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삼성이 그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건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이건 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M&A 부분을 가속하고,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지난번 얘기 드렸던 네트워킹이나 데이터 정보 분산 다 연관되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삼성의 먹거리 부분들로 명확하게 그림 부분들이 그려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거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의 1조 규모 하나 종합화학 지분 매각 관련된 자금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약간 지주회사 역할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먹거리의 투자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시면 그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은 이게 왜 파급력이 크냐면, 일단 수수료라든지 그 거래 오픈성, 명확성 부분들이 명확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수수료가 30%싼 암호화폐 송금 부분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연동 기술 부분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뭡니까, 물론 여기는 은행끼리의 이제 스타트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향후에 어떤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을 이어가면 중앙 주권이 아니라 이 분산형으로 다 될 거예요. 분산형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트코인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제 부분들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그 각 나라들마다 블록체인에서 대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걸 관련된 부분 텔레그램에 기사 하나를 올려드렸죠. 우리나라는 일단 규제 쪽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근데 이렇게 한번 폭발함으로써 뭐가 일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쪽에 기술력이 명확하게 그것은 하나의 산업 자체가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망가지는, 파산되고 그런 게 한 번씩 이게 진행이 되긴 됩니다만, IT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철도 서부 대개척 부분들이 철도 투자 부분들 했을 때 유럽 쪽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많은 파산 부분들을 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철도가 연결이 됐고, 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산업군의 부분 자체가 부가적으로 나왔죠. 지금 블록체인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B증권 발행업 시장 부분들은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연기가 좀 될 것 같다는 얘기하고, 미래에셋이 유상증자를 한번 할 것 같아요. 1조 원 정도. 우선주 쪽으로 할 것 같고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 쪽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이유는 3조, 4조, 8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기 자본이 7조 원대 초반인데 어떻게든 8조를 만들어서 금융규제의 최대 풀어주는 부분들 다 받아서 본격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저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5조와 3조짜리 회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겠죠. 미래에셋을 대항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독단으로 가게 되면 뭐 당분간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미래에셋이 최대 1조 원 정도 유상증자 부분들을 진행한다라는 얘기 부분들은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산업 경쟁력 부분을 키우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용장고는 어제 소폭 조금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9조 9,300억 정도의 진행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불확실성, 특히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엘리바바에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히 좀 해소가 좀 됐고, 요즘에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방송을 11월 말에 했던 방송 부분들입니다만은 소리소문 없이 게임주들 신고가 파동 부분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라든지 이쪽 부분들, 특히 지금 이번 달에 발표가 될 예상 후보군인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인덱스 부분들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섹터 부분들 한다면, 바이오도 물론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르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종목군, 게임주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장중에 이제 11월 때 그때 코멘트 드렸던 특히 시총 관련된 부분들이 코스피의 제조업 기업 부분들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 편입 부분들하고 내년에 신작 관련된 게임,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콘솔 기대감 부분, 콘솔 PC하고 모바일 쪽인데 콘솔 쪽에 대한 시장 부분도 확대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IP의 지적자산권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의 신작의 또 플레이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11월 달에 이미 예고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된 섹터 부분들도 계속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부분들은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모멘텀 관련된 종목군들 1차적으로 관심권 두시기를 말씀드리면서 12월 1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